친명도 비명도 이재명 대표의 입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휴가 중이긴 하지만 별다른 입장을 계속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입을 친명, 비명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봤는데 일종의 혁신위 포비아 같은 것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래경 혁신위원장 지명자의 막말, 그리고 그 후임자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또 노인비하 발언, 그 다음 혁신위원장으로 누굴 내세울 수 있느냐라는 일종의 공포심 같은 거죠. 함께 보시죠. 그제 어제 이틀간 4차례 대한노인회에 찾아 사과한 민주당 지도부. 하지만 이 대표는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 내지 않았죠. 친명 비명의 반응 갈라집니다. 일단 친명 지도부는 이거를 왜 이 대표한테 책임을 묻냐? 이 대표 책임 없다. 하지만 비명은 이번 사태로 이 대표 리더십은 치명타다라고 입장이 갈렸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잠수 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입니다. 마지못해 사과하는 신용을 한들 단지 말뿐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으로 기괴한 일은 이재명 대표가 잠수를 탔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는 오불관원입니다.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불관언. 궁금해요. 이건 뭐 비명, 친명을 떠나서 이 대표가 침묵하고 있는 것, 입장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휴가 중이잖아요. 휴가 중에 이 드라마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드라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면 가타부타 메시지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김기현 대표의 SNS 글을 봤는데요. 김기현 대표도 이번 주 휴가 중입니다. 예. 휴가 중에 있습니다만 멀리에 있어도 다 뉴스를 보고 당내 돌아가는 상황과 현안에 대해서 SNS 글을 통해 당대표 입장들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나서서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SNS에 글을 올리거나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을 텐데 김은경 위원장 뒤에 꽁꽁 숨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김남국 코인 게이트 때도 이재명 대표가 사과했었잖아요. 네. 김은경 논란에는 입장이 없는 게 좀 왜 입장이 없을까 궁금하거든요. 이건 이제 그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혁신위가 무너지게 되면 아마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텐데 지금 금요일 10시면 이제 갤럽 여론조사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있었던 MBS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갤럽 여론조사가 만약 나왔을 때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여론조사가 민주당에게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네.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판단이 아닌 민주당 전체가 술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같은 부담감들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안을 수밖에 없을 건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끝끝내 침묵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인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갤럽 여론조사 나오면 김병민 최고위원이 여론조사 결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보고 계시다가. 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 바로 준비했습니다.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 양이원영 의원의 기름을 붓는 이 논란, 과연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제가 직접 저희 돌직구쇼 대형 미디어 앞에 나가서 여론조사 향방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는 MBS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당 지지율 8월 첫째 주에 발표된 정당 지지율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제 뒤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이 23%, 정의당 5%, 그리고 지지정당 없음이 제일 높습니다. 무당층이 37%. 결국 이번 총선은 이 37%에 아직 마음을 못 정했어요. 혹은 이당 저당 다 싫다. 혹은 글쎄요. 라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빨간당 파란당 누가 먼저 잡느냐 혹은 노란당이 잡느냐에 따라 이번 총선 성패가 걸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볼 여론조사는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마음의 변화. 어르신들은 이번 논란을 통해서 양당 정당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가장 주목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70대 이상의 지지율 변화 추이입니다. 7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18%의 지지율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70대 이상 지지도입니다. 8월 첫째 주에 이르러서는 무려 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7월 첫째 주에 58%의 지지율에서 59, 56%의 70대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김은경 혁신위원장, 양이원영 의원, 이 대표의 침묵 등등 일련의 사건들이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지지율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김용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전체 샘플수로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 노인 지지율은 거의 변화 없다고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숫자가 56, 59 이렇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집단이 적기 때문에 한 사람만 이렇게 얘기해도 저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큰 틀의 변화가 없다고 보고,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변화가 저는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군요. 그중에 어떤 변화가 빠지는 부분들의 상당수가 아마 호남 출신 민주당 지지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저분들이 지금 무당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18에서 11로 빠졌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보면 투표 참가를 안 했을 때 그걸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수도권 전패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전패, 수도권 전패 그런 비슷한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렇게 간단히 뭐 표가 뭐 적다 이렇게 수치가 빠진 게 적다 그렇게 안심할 상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굉장히 특히 호남 출신들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 혹은 그 무당파층으로의 변화 예.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만약에 투표 참여하지 않는 측면으로 가져가 버린다면 상당히 민주당 다음 총선에서 굉장히 그 쓰나미 같은 어떤 예. 큰 결과들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어르신을 폄하할 일이 아닌 이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젊은 층을 폄하할 일이 아닌 이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김용주 의원님 뭐 큰 선거 지휘하셨지만 어차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어르신들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해도 별로 감흥이 없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예를 들어 호남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인사에서 어르신 폄하 발언이 나오면 오히려 자당을 지지하고 있는 어르신 지지가 투표를 안 하게 되는 그렇죠. 결과를 이어줄 수 있다. 예.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했던 어른이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지지하지는 않죠. 그 대신에 투표에 안 와버리는, 야, 이 당이 미래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상당히 심각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틈을 국민의힘이 노리고 있습니다. 이 틈을 경로당을 찾은 국민의힘, 전국 경로당에 냉방비 1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 틈을 노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도록 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부하고